여러분, 예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즉 한능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능검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한능검을 제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교재를 사용했고, 기간은 어느 정도였고, 어떤 팁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의 타임라인은 모두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한 내용을 쏙쏙 뽑아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소위 한능검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험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 대통령제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기본과 심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심화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이 1급, 70점에서 79점이 2급, 60점에서 69점이 3급이고요. 기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기준으로 4급, 5급, 6급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형을 가지고 있고 기본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형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또 본인이 어떤 급수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서 기본을 볼지 심화를 볼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능검 시험 같은 경우엔 2020년 5월에 개정된 이후 2021년에는 2월 8일에 첫 시험이 진행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렇게 5번의 시험이 더 남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꼭 알아야 하셔야 할 부분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보러 가실 때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과 화이트를 챙겨가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은 어떠한 광고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사용한 교재인 에듀윌의 광고는 절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 2가지의 교재를 사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에듀윌 한국사 2주 끝장 교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듀윌 한국사 기출문제집 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2가지 모두 에듀윌로 사용을 한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저의 기준은 항상 유명한 사이트나 유명한 책이에요. 왜냐면 유명하면 유명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듀윌을 선택을 했는데 혹시 다른 교재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교재를 이용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합격을 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진짜 이 방법대로만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도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도움이 됐던 공부법인데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인강 듣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문제집을 읽고 기출문제를 돌리는 거를 먼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시간이 있으시면 반드시 인강을 먼저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양이 워낙 방대하고 자료도 많고 사진도 많고 어떤 게 중요한지 우리가 문제집만 봐서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한능검을 여러 번 해보시기도 하셨고 여러 번 분석을 하셨을 테니까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확실히 외워야 할지 어떤 암기법을 쓸 수 있을지를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 대통령까지를 처음에 한번 쓱 인강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들은 인강은 이 은동진 선생님의 40강짜리 인강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 내에 끝낼지에 따라서 다른 인강을 선택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최태성 선생님의 인강을 선택하셔도 좋고 그 외에 다양한 한능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 3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이 인강 선택에 있어서 인강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기간을 잡아야 할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3주를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은동진 선생님 인강은 총 40강이어서 하루에 2-3개씩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태성 선생님의 7일 만에 끝내는 한능검 이런 거를 보신다면 훨씬 더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강 들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공책 정리입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책에 받아 쓰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처음에는 막 그냥 안 이쁜 글씨로 받아 쓰고, 그리고 인강을 다 듣고 나서 그거를 새 공책에 예쁘게 받아 쓰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실 예쁘게가 아니라요, 내 스타일대로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왕이면은 왕을 이제 시대 순으로 표로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쟁이면 전쟁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던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더 외우기 쉽도록 정리를 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대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강과 동시에 문제들을 풀어주는 건데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2주 만에 끝내는 이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집을 풀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공책 정리와 인강 듣기는 하루에 이뤄지지만 이 문제집은 그 다음 날에 풀어줘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2월 15일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인강을 듣고 공책 정리를 했다면 2월 16일에는 그 공책 정리를 한번 읽고 구석기, 신석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틀에 걸쳐서 복습도 되고, 인강을 들으면 인강을 들은 날 우선 기억이 훨씬 잘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문제를 잘 맞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약간 까먹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암기를 했을 때 이 문제집을 푸시면 더 저는 효율이 좋고 더 잘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푸는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오답 노트를 하실 거잖아요. 이 오답 노트에 관한 내용은 제가 뒤에 기출문제를 풀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 공부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백지 테스트입니다. 이 백지 테스트는 인강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험을 보기 전날까지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백지라 함은 A4 용지, 이면지, 빈 공책, 뭐 노트 다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곳에다가 내가 외웠던 거를 그냥 막 쓰면 되는 겁니다. 저는 백제, 고구려, 신라, 왕들 테스트할 때 많이 썼고, 갑신정변, 뭐 이모군란, 동학농민운동 이때 순서 외울 때도 많이 썼고, 대한독립군단이나 3.1운동 관련된 부분 외울 때도 많이 썼었어요. 이런 건 모두 예시이고, 여러분들이 약하다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왕은 필수겠죠. 뭐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고려, 조선 왕들, 이런 연표 같은 거를 외우실 때 여러분들이 만든 스타일대로 암기를 하시고 그걸 그대로 백지에다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정말 절반도 못 썼어요. 저는 고구려 왕 쓸 때 광개토대왕, 장수왕, 광개토대왕 연호가 뭐였지? 이 정도였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해주고 계속 틀린 부분을 체크하면서 암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머리가 아니라 제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백지 테스트는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제가 한 백지 테스트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강도 다 들었고 공책 정리도 다 했다 하시면은 백지 테스트와 더불어서 하셔야 할 게 바로 기출문제집 풀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출문제집을 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출문제집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기출문제를 뽑아서 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기출문제 푸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백지 테스트나 공책 정리를 통해서 굉장히 키워드나 줄글 형태로 암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를 파악해야 하고 또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지문들이 등장하고 어떤 사진들이 나오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출을 푸셔야 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면 2020년 5월 이후에 개정된 걸 우선으로 푸시고 또 어려운 거 44회나 50회와 같이 어려운 것들도 빼지 않고 반드시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출문제를 푸실 때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루에 문제를 1개를 풀거나 2개를 풀거나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1개를 풀든 2개를 풀든 반드시 한 타임은 시험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시험 시간은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9시 정도에는 일어나셔서 10시 20분에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야 그때 내가 문제를 푸는 시간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몸에 체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답노트와 문제 푸는 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 푸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이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에 지문이나 예시나 사진이 나와서 청동기 시대를 찾는 게 나오면 정답이 3번이라고 하면 그냥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는 기출문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은 어느 시대, 2번은 어느 시대, 4번은 어느 시대, 5번은 어느 시대 이거를 다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문제가 맞았다 하더라도 5번 아니면 1번에서 무슨 시대인지를 못 썼다 하면 이 부분을 오답노트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틀린 문제만 복습을 하고 공책에 옮겨서 나중에 다시 봐야지가 아니라 나 이 예시, 이 번호는 모르겠네? 라고 하시는 것들도 같이 오답노트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는 것과 동시에 오답노트를 하고 복습을 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맞은 문제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고 굳이 왜 오답노트를 공책에 옮겨 써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한 번 더 옮겨 쓰면서 머리에 외우려는 것도 있지만 시험 전날이나 시험장에 가서 책을 펴서 복습을 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들고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가서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서 읽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공책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들고 가기 쉽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다 하니까 총 이렇게 2권이 나오더라고요. 이 공책 필기를 어떻게 했는지 오답노트를 어떻게 했는지 등등의 부분은 지금 사진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나 혹은 시험장에 가서 이거는 기억하면 좋다 할 만한 꿀팁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출문제를 푸실 때 마스크를 쓰고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 보시는 건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에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해야지 몸에서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구나 하고서는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고. 여기에 플러스로 마스크를 왜 쓰고 시험을 봐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집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시험을 굉장히 자유롭게 숨을 쉬면서 보다가 갑자기 시험장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게 되면 되게 답답하고 숨 찬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시험 보기 전 3일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한번 기출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가서 조금 덜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취약한 파트가 너무 힘들다면 취약한 파트를 이렇게 잡고 나머지 부분을 다 맞출 생각으로 공부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제가 51회 한능검 시험을 94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급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총 3개 문제를 틀렸는데요. 하나는 탑 문제를 틀렸고 하나는 책 문제를 틀렸고 하나는 인물 문제를 틀렸어요. 아마 이육사 시인 문제가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개를 틀렸는데 이게 점수 배점 때문에 94점을 맞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역시나 문화 파트겠죠. 그래서 저는 문화 파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 파트를 놓지는 않았어요. 정말 정리를 하고 매일매일 보고 더 유심히 보고 더 열심히 외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인물과 책과 탑을 어떻게 다 외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잡고는 있지만 이 파트에만 너무 올인을 하지 않고 이 파트가 다 틀린다는 가정 하에도 1급을 맞겠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파트들을 완벽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너무너무 힘든 파트가 있다 하면 이 파트를 다 틀리더라도 나머지 파트를 다 맞춰서 넘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해서 다른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부분을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출문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44회나 50회와 같이 어려운 문제 풀어보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9회부터 50회까지 제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정말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44회나 50회처럼 정말 어려운 거는 이게 누구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시험을 보게 되고 쉬운 건 그냥 막 슥슥슥슥슥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쉬운 거, 어려운 거 다 풀어보셔야 하지만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운 거를 푸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 이 기출문제를 풀 때 이 점수에 따라서 기분이 너무 좌우되거나 혹은 낙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점수가 내 모의고사 점수지 실제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많이 틀리면 많이 틀릴수록 실제 시험장에서는 오답 노트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절대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험 전날 팁인데요. 시험 전날에 오답 노트도 다 받고 뭐 사진도 다 받고 내가 정리한 공채도 다 받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태성 선생님이 전야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구석기부터 현대 대통령까지 한번 싹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싶다 혹은 더 보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태성 선생님의 전야제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한번 보고 나니까 오히려 정리도 잘 되고 또 새로운 내용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다시 암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밤에 했어요. 되게 10시쯤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혹시 안 자고 있고 그리고 또 공부를 다 했다 하시면 그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내 페이스 유지하기예요. 이거는 시험 당일날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한능검 시험은 특이하게도 시험 시작하고 30-40분 뒤면은 시험 다 본 사람은 자유롭게 감독관에게 답지를 제출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책걸상 소리를 내고 아니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교실이 휑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고 내가 11시 40분까지 꽉 채운다고 해서 절대 감독관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페이스를 유지를 하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나가니까 더 조용해져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지금 내 페이스대로 간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OMR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답 잘 옮겼는지 확인하시고 또 문제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절대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서 동요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접수시에 미리미리 회원가입 해두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 제발 회원가입하세요. 왜냐면요. 이거 50일에 한능검 접수를 할 때 그때 아마 실시간 검색어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난리였어요. 서버가 다 터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막 사람들 다 뭐 어디 마감됐나요 이러고 제가 4시간에 걸려서 집에서 거의 1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미리 회원가입을 했는데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리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시고 또 접수를 할 때 TV라 하면 다 켜두세요. 크롬도 켜두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켜두시고 뭐 웨일도 켜두시고 뭐 시크릿 모드로도 켜두시고 다 켜두세요. 어떤 게 터질지 모릅니다. 다 켜두시고 제발 여러분들께서는 저 같은 참사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한능검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한능검이 최근에 되게 여러 군데 활용이 되면서 한능검을 응시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아마 이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취준생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한능검 말고도 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한능검 너무 외울 것도 많고 힘든데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능검을 꼭 한 번에 통과하셔서 한능검이라도 마음의 짐을 더실 수 있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최대한 빠르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능검 정말 여러분 진짜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